한 개의 공을 떨어뜨렸을 때의 실험입니다. 두 개의 공을 떨어뜨렸을 때의 실험입니다. 세 개의 공을 떨어뜨렸을 때의 실험입니다. 네, 진자 운동에 대해서 시험을 해볼 건데, 기본적으로 이 기구는 5개의 쇄구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2개의 실이 구수의 회전을 막기 위해 양옆에 매달려 있는 이 간단한 기구로 뉴턴의 진자 운동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뉴턴의 진자 운동은 완전 탄성체의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설명하는 운동인데, 이렇게 하나의 공을 멀리서 낙하시키면 반대편에 같은 질량을 가진 공이 비슷한 크기만큼 올랐다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완전 탄성 충돌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완전 탄성 충돌은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충돌 전의 에너지와 충돌 후의 에너지의 합이 보존되는 충돌이며, 탄성 충돌은 두 물체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없는 충돌이고, 비탄성 충돌은 충돌 전과 후의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충돌이며, 완전 비탄성 충돌은 두 물체가 충돌한 후에 한 덩어리가 되어 움직이는 충돌입니다. 그중 저는 완전 탄성 충돌에 대해 볼 건데, 아까 하나를 떨어뜨렸을 때는 그렇게 되고, 2개를 떨어뜨려 봤을 때는 이렇게 가운데 한 공만 가만히 있고 나머지 2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충격을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판에서 한번 설명해 보자면, 여기에 이 하나의 공을 떨어뜨려서 10의 에너지를 줬다고 치면, 여기에 10, 이 10의 에너지가 이렇게 옮겨가고, 10이 여기 10이 옮겨가고, 이 10이 옮겨가고, 여기 10이 옮겨가서 이 공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충격량이 그 충격을 받은 물체가 충격을 준 물체의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를 완벽히 넘겨받는다고 치고, 완전 탄성체의 성질로 인해서 열과 에너지 및 소리로 손실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2개가 움직이는 걸 봤을 때는 2개니까 20이라는 힘이 충돌한다고 치면, 여기 10을 갖고 있던 게 이게 10씩 옮겨가고, 이 10이 또 여기 옮겨가서 이게 0이 되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10이 있던 게 여기 또 10이 옮겨가서 0이 돼가지고, 이건 가만히 있고 이렇게 나머지 2개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선 마찰로, 단순 마찰에 의해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가 조금씩 감소해서 결국 시간이 지난 후에 모든 공이 조금씩 흔들리면서 약간씩 올라가는 것도 적어지면서 멈추게 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한 영상을 보고 원리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뉴턴의 진자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진자 운동과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추에 줄을 매달고 줄을 고정한 상태로 추를 한쪽에서 잡았다가 놓으면 일정한 기준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여기에서 운동하는 줄을 진자라고 하며, 진자는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을 합니다. 이 운동을 진자 운동이라고 하며, 가운데로 갈수록 점점 빨라지고 양끝으로 갈수록 점점 느려집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은 1840년대 독일의 윌리우스 마이어가 열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관계 등을 다룬 논문에서 우주 전체의 에너지 보존에 대해 처음으로 다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30여 년이 지나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연구가 다시 시작된 1870년대에 들어서야 그의 업적이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운동 에너지, 빛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열 에너지 등 많은 형태의 에너지가 서로 전환될 때 전환 전후의 에너지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뉴턴의 진자는 두 개의 줄에 연결한 같은 질량의 쇠공 여러 개를 연이어 닿아 있는 진자입니다. 뉴턴이 이러한 장치를 직접 고안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자연 철학 수학적 원리에서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뉴턴의 진자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연력학 제1법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마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찰이 있으면 열이나 소리로 에너지가 새어나갑니다. 에너지 보존을 생각할 때는 열이나 소리처럼 가능한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한 사례로는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는 높은 곳에서 출발하면서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꿉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력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속력은 줄어들고 그 대신 위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롤러코스터가 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이용되는 사례로는 키르이호프의 제2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키르이호프의 전압 법칙이라고도 하고 고리규칙이라고도 합니다. 전기회로 내의 모든 지점은 전기 포텐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닫힌 경로를 따라 이동할 때 전기 포텐셜의 변화는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것이 위 수식에 써진 바와 같습니다. 한 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전자의 전원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받고 회로 소자를 지나면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에너지와 나간 에너지는 동일해야 합니다. 이는 전원이 일한 만큼 에너지가 회로 소자로 전달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이 곧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의미하게 됩니다. 핵반응에서도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E는 mc제곱이라는 방정식은 질량이 에너지와 같다는 질량 에너지 등가의 관계를 말합니다. 질량이 에너지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4차원 시공간의 독특한 성질 때문입니다. 손에 들려있는 연필을 생각해보면 익숙한 3차원의 공간에서는 우리가 3차원의 좌표를 어떻게 잡더라도 연필의 길이가 변하지 않습니다. 좌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연필이 가리키는 방향은 마구 바뀌지만 그 길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이 결합된 4차원 시공간에서도 3차원에서의 연필 길이와 마찬가지로 4차원의 좌표가 임의로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물리량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중성자로 때려 연쇄 핵분열을 시키면 반응 과정에서 생긴 질량 결손만큼 에너지로 방출됩니다. 이렇게 에너지로 바뀌는 질량이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